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로 무사기한한 저출생김도요. 새로운 얼굴 김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즌2에서요.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안방마님이 저희 주식 승천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안방마님 맞고요. 앞으로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의 안내 길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네, 주식 승천 10시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정말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시즌1 때 저희가 대박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시즌2에서는 혜선 씨가 꼭 안내 길잡이 되어주셔야 돼요. 당근이죠.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시즌2에서는요. 저희 안방마님이 드디어 출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개인 투자자의 길라잡이가 되어준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요. 혜선 씨. 네. 오늘장 어떻게 정리가 됐죠? 저희 즐겁게 시작했지만요. 좀 시장은 무거운 하루였죠. 코스피 지수는요. 회복했던 지수를 하루 만에 모조리 반납하고 오늘장 188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요. 524.40으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외국인은 오늘장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매도세로 일관한 하루였습니다. 지겹네요. 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매도로만 일관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수급 부재는 하루 이틀 장세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발 양적 완화의 조기 완료설들이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고 또한 뱅가드 물량 이제 7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소진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중간에 블락으로 넘어간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무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이런 발목 잡았던 것들을 호재로 좀 둔갑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FOMC 결과 번 베넌케 립 서비스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 분위기 속에서 그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 어지러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실 새로운 멘토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만 전달한다. 개미 투자자여 나를 따르라. 나문우 멘토. 마디 분석의 비밀이 공개된다.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내는 정재훈 멘토. 네, 나무는 멘토 정재훈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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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는 멘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 안 좋은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자금이 회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 좋다 안 좋다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주식에서는 이제 한 1조 정도의 과매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나온다면 이 프로그램 매도와 그리고 선물에 연계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선물에서는 한 3,700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지만 주식에서는 619억 정도만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식 부문에 대해서 매도세는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등의 IT 종목군들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통신주가 또 강세를 보였고요. 우선주의 강세가 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더불어서 그간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보험주 또한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운수창고 업종에서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현대상선이나 해운 관련 나무는 잠깐만요. 제가 시즌2 오기 전에 시즌1 때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부분 때 잠시 쉬었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정신없게 뭐 이렇게 길게 다 아프세요? 네,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좀 선물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짚었습니다. 예. 근데 나무는 멘토 그 사나이라는 캐릭터에서 뭐 주식 네, 장문으로 이렇게 애칭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격 앞으로입니다. 저만 따르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항상 전쟁에 승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나무노멘토 같은 경우는요, 오늘장을 바라봤을 때 이 그냥 답답한 흐름만 보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 속에서 다른 그림들을 그리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는 현물 시장에 대한 매도가 진정이 될 것이고 파생 시장의 플레이만 좀 남은 것 같다. 곧 이 기회의 장이 올 것이다라는 걸 살짝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재훈 멘토.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셜록 홈즈. 반갑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는 뭐로 오신 거예요? 저도 지금 시즌2 막 시작해갖고요. 주식 뭐로 오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장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일단 좀 짜증도 많이 좀 났었고요. 코스닥 종목군도 좀 상당히 투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그 상실감이 좀 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은 좀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려운 장에서 계속해서 같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갈 것이 아니라 나무노 멘토 그리고 정재훈 멘토 모두 다 새로운 전략 풀어야 됨. 결국 기회의 장이 올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답하지만요. 구체적인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슈앤토크에서 마저들 하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 밀린 코스피 지수가요, 결국 1900선은 올라가지도 못한 채 188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520선에 안착하면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과거 경기방어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던 음식료 업종이 이제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실적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도 쭉쭉 빠지는 업종 속에서 우선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상승 17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이 모두 우선주였다고 하는데요. 우선주의 반란이 언제까지 될까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만 생각을 하면요. 네. 상당히 답답해요, 혜선 씨. 그렇죠. 네. 그런데요. 오늘 이슈앤토크를 보니까 그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음식료 부분들이 선방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주도를 잡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변곡점. 네. 그리고 우선주의 반란. 우선주, 이럴 때일수록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건 조금은 미소를 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요, 우리 나무노 멘토부터 할까요? 아니면 정재훈 멘토부터 할까요? 혜선 씨, 누구랑 네. 같이 먼저 첫 번째 시 살펴볼까요? 그래도 나무노 멘토를 처음으로 제가 인사드렸으니까요. 나무노 멘토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빵머니한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동향 특징. 네. 예, 이제 아까 말씀해드렸던 내용에서 연장이고요. 일단 오늘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비해서 현물 매도의 규모가 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철저히 업종하고 관계없이요. 중구난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고 종목별로는 아주 좀 차별화된 따로따로 노는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그래도 또다시 전차군단이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오전 내내 조금 상승 쪽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었고, 현대기아차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유지를 시켜줬는데, 오후장에 다 무너져내는 게 좀 아쉽죠. 네,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시 시장에 대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어놓는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제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상에 가려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혜선 씨 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런 장세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혜선 씨 어려운 장세를요. 우리 정재훈 멘토가 잘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정재훈 멘토님. 예, 오늘도 하루 종일 좀 지속적으로 좀 눈치 보기가 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며칠 있으면은 일단 그 버냉키에서 좀 발언을 하죠. 일단은
어떠한 립 서비스가 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을 좀 돌이켜보게 된다면 8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매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순매도 비중입니다. 그 비중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시장 큰 틀로 따져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다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3조 이상의 매도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우리나라가 셀코리아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순매도 강도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도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눌러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비로소 삼성전자가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전매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나왔던 매도세가 조금이라도 진정됐다라는 것은 당장 바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귀환은 아니지만 조금의 엿보기는 가능하다. 예,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뱅가드에 대한 매물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는 뱅가드 매물도 1,500억 안팎으로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 맞아요. 속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매수세가 들어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약에 시장을 더 빼뜨릴 거라면은 굳이 오늘 일부라도 좀 매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단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발 되도록이면 외국인들 우리 삼성전자 조금 매수해서 들어왔다는 거요. 속임수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재훈 그리고 나서 또 좀 짚어주셔야죠. 오늘 통신보험, 자동차주를 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일단 시장에서는 통신 쪽 그리고 보험, 자동차주들이 지수방어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생명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 그래도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자동차 섹터들, 특히나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여전히 이 지수방어 섹터 그리고 실적을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줄기차게 좀 매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 쪽에서 매도의 규모를 확대를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투매를 좀 유발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결국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요? 네. 결국 그러면 종목 압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갈 사람들 그리고 계좌가 승천될 사람들은 몇몇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갑자기나 또 신용장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코스닥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그럼 나무도 멘토께 질문 드릴게요. 네.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무서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은요. 이 삼성전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기관들 입장에서는 참 하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 자신있게 해주세요. 해야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1999년에서 2000년대까지의 주가 모습입니다. 자, 우리 1999년 IMF에서 살아나서요, 삼성전자가 3만원 하던 주가가 이제 2000년 7월 달에 거의 40만원 육박하는 39만 4천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반도체 호황을 최대 많이 누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네. 7월 달에 6월 달 말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단 2장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반도체는 굉장히 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크다. 즉 고정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익의 감소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정점에 지금 반도체 업종이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때 보면은 2000년 초반에는요. 코스닥이 고점을 치고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는 지점에서도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하고 따로 가는 삼성전자만 가진 사람만 행복했던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단 이 2장짜리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은 자, 처음에 추세를 이탈하고요. 짧은 반등이 하루 이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하루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또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무려 70%가 하락을 하는 거죠. 39만 4천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거. 어마어마했군요. 이때의 이익을 보면은요. 영업이익이요. 2조가 좀 넘었던 영업이익이 2분기 뒤에는요. 1조 6천억 정도로 한 1조가 떨어지는데요. 주가는 반토막이 넘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한 1년 동안은요, 거의 그 이익이 1,000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외국계 리포트는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산업의 경기에 대한 분석은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모습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한 10%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요, 항상 이 반도체 경기, 이번에는 반도체 특수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특수거든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 특수가 과연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나온 이 리포트가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나가야 될 리포트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또한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떨어질 때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가지고요. 네. 저라면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매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분은 좀 더 확인하고 가자. 우리가 10%가 아니라 더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르 멘토가요. 외국인들 매도세 어느 정도에서 진정될까라는 우리 혜선 씨의 질문에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주시면서요. 전반적으로 많이 매도가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얘기인즉슨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18% 정도까지 가장 강하게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탑 종목인데요. 그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지 못한다면 조금은 진통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나무르 멘토 아시겠지만, 지수가 1900포인트 하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ETF 상품인 코덱스 레버리지나 몇몇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금융투자 쪽 창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에 참 특이한 증상이 처음 났었던 것 같아요, 거의. ETF 쪽에서요. 네. 왜냐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의 변동이 1%가 상승하게 되면 연결지수에 통해서 2%의 수익 구조를 가져오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매도 압박폭으로 빠져버렸거든요. 네. 도대체 그 이유 뭡니까? 일단 이 ETF의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TF는 하나의 발행사, 즉 증권사가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증권사가 매도를 하면 첫 출발은 전부 다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증권사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배의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를 하냐면 선물을 투자를 합니다. 해지를 하죠. 예, 선물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물의 흐름들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면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물량을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 반드시 내어주는데, 동시에 호가 장 막판 10분 전에는요, 증권사가 반드시 물량을 내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2시 50분까지 장을 보는데 그만한 장입니다. 그런데 네네. 그 시간대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 내일 굉장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드는 투자자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장 막판에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정한 주가와 똑같은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10분 동안에 ETF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다음 날 되어서 그 주가가 만약에 그 급등한 만큼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전일 10분 동안 올라갔던 고평가된 ETF 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전날 상승폭이 컸다면, ETF의 상승폭이 컸다면 그 다음날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남으면 또 결국은 이 얘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는 익숙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LP라고 하잖아요. 예. LP들의 부분에서의 왜곡된 부분의 주가의 변동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는 부분의 효과 때문에 이번 14일이 전일 대비 상승을 했지만 레버리지가 이탈했다. 그러니까 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제 기관이 빠진 10분 동안에 네. 소위 말해서 기대치만을 가진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면 가격이 적정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도 될 수 있고 저평가도 될 수 있는 왜곡 부분이거든요. 현상이죠. 예, 그 왜곡이 이제 그 다음날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루 정도의 어떤 그 가격 변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기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니까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큰 오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나무노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유동성 공급이라는 ETF 레버리지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있었을 때 왜곡된 현상, 종가 부분의 10분 동안에 그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에 거품이 꺼지면서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정지현 멘토, 그래도 다른 이유도 좀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 자세하게 좀 말씀해 그래요? 주시는데 일단 네. 보면 뭐 그 반등을 노린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그 왜곡의 현상이 좀 발생이 됐던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들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선물과 연계가 되는 그런 플레이들 이런 가격적인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일단 상승을 하건 아니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배 이상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네. 되는데요. 오늘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도 지금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 매수가 들어와 좋기 때문에 괴리감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요, 정지현 멘토 팁 하나 주세요. 어떤 팁을? 종가 매매 해야 됩니까? 말하면. 일단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종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장 막판 동시 효과를 들어가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이제 종가 부분에 대해서 내일을 전략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가 부분에서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지현 멘토 의견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앞에 이슈는 사실 좀 무거웠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위축돼 있으면 안 돼요. 좀 까칠하고 다크서클 많이 나도 돼요. 저 주sem도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으로 좀 지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무거운 이슈일수록 좀 더 가볍고 즐겁게 찾아야 돼요. 그럼 다음 이슈 뭔지 살펴볼게요. 혜선 씨, 네. 다음 이슈 뭐예요? 경기박원주로서 힘을 썼던 음식료 업종이요. 이제는 이 실적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음식료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1분기 실적을 생각을 해보면요. 네.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실적의 서프라이즈 부분을 꾸준하게 유지했던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이었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좀 힘이 없게 하락하는 부분에서 다시 주도주를 뺏기나 네. 아니면 이제 다시 갈까 준비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의 정석이 길라잡이시니까 꼭 기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네, 실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실적. 나오는 멘토. 네. 음식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2분기 실적도 양호하다는 설들이 많거든요. 예,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실적은 꽤 좋을 것으로 기대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예, 아. 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네네. 실적의 증가폭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크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얘기를 한번 하는데 개가 주가고요. 주인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개를 굶겼다가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은요. 개가 만약에 뼈다귀를 보면 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뼈다귀를 향해서 달려가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개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봤을 때 주인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따라오면 개는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갈 수 있지만 따라오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요. 다시 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즉 주가가 힘차게 달려가고 난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뒷받침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음식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음식료 쪽 가만히 보면은요, 이 가격이 시장 지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밀가루값 올라가면 라면값 금세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밀가루값 폭락해도요, 라면값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그렇죠? 안 떨어지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일단 원가가 굉장히 싸진 상태에서 물건값을 지금 유지를 한 상황이지만 원가 이외의 비용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인플레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다시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또 새로운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 경기 전체가 안 좋으면 고가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신라면의 최대, 농심의 경우에서는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신라면이라 그럽니다. 신라면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고급 라면을 내더라도요,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음식료 업종은 원가의 어떤 저렴함으로 가격이 올라온 것만큼은 지금까지 올라왔지만 네. 이제부터 더 가기 위해서는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서는, 즉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와야지만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즉 경기가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음식료 업종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음식료 업종은 반짝 반등 이후에 기간 조정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우누 멘토의 의견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가의 안정적인 부분의 하방 경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재료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 그러니까 같은 판매 가격이 있다고 해도 마진율이 증가되는 그 부분의 기대감으로 갔다, 주가가. 그래서 주도 업종이 되었었다. 하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판매 가격 인상이 대두되지 못한다면 결국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게요. 제가 조금 집중력을 갖게 됐는데요. 이번에 올라가는 게 주도 업종으로 다시 턴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모멘텀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 예, 일단 캐파 매출액이 네. 한계가 있다면 이익이 아무리 늘어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결국에 매출액이 커져야지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봐야 될 그 부분은 음식료 업종의 전체적인 매출이 얼마만큼 커지느냐를 이제부터는 관찰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 업종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요, 정재훈 멘토.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주도 업종, 시장이 워낙 이렇게 일희일비한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료가 대장이야. 그리고 예전에 기관들이 플레이했던 종목도 음식료였어. 라고 하거든요. 매매 포인트나 매매 전략도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예, 일단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음식료업에 대한 지수입니다. 네.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의 121선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많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반격이 좀 나타날 부분들인데요. 네. 종목을 만약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포인트를 좀 잡는다면 일단 중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은요. 매일 유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랬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그 내수 경기 부양, 내수 경기 활성화 부분들이 있어서 포인트가 좀 맞아지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지라도 한 차례 다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일단 중국 시장과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 같은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 중국발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종목 트레이딩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대세상승기 때 조선이나 화학, 철강, 기계 섹터들이 중국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대세상승을 좀 보였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제약과 음식료 쪽 이쪽 섹터에서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착을 했던 그리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과거의 그런 영광을 한번 재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중국의 인원이 상당히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꼭 확인해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이 점점 축소된다고 했잖아요. 음식료 업종이. 그러면 앞으로 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못하면 어느 업종들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경기 방어 섹터들 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다 실적을 기반하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섹터 같은 경우도 LTE란 이런 그 장비를 이미 다 구축을 해놨고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해온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회수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지금 현재 지수 방어 섹터다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하고 있는 섹터들이 좀 네. 낫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통신 쪽이라든가 유틸리티 섹터들 그리고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쉬었던 자동차 섹터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 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수 소비재 쪽으로 좀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지수하고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의 시장을 바라볼 때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갈 수 있는 지수 방어 업종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에 기반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시장과 연관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무르 멘토, 경기 방어주 하면 최근에는 이런 음식료들 같은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 방어주 중에서 그나마 탑픽 종목을 좀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통신주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LG 플러스의 장군이시잖아요. 예. 오늘 날짜로 50% 돌파되었는데 못 와우. 보셨죠? 네. 예, 일단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으로 보면 제일 매력 있는 부분이 지금 유틸리티 업종이 아니겠나 싶고요. 네네. 특히 한국전력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거든요. 이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들, 원전에 대한 부분들 다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3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26,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커진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나무르 멘토는 지금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한국전력을 탑 종목으로 봤는데요. 그럼 네. 정재훈 멘토 짧게 어떤 종목 탑으로 보세요, 혹시? 경기 방어주 중에서. 저는 현대기아차를 좀 보고 싶습니다. 현대기아차, 주쌤이 오래간만에 생방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분 중에 한 표를 누구한테 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답변 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이슈 한번 혜선 씨 살펴해 주시죠. 네, 하락 장세 속에서요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정말요? 바로 우선주인데요. 아하. 네, 거래량이 미미해서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우선주들이 말이죠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웃어주었고 그리고 우선시대에서 우상향을 가졌다라는 건 네. 우리한테는 기분 좋은 얘기인데요. 그쵸? 사실 우선주 하면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 네. 그리고 배당 시즌이 됐을 때만이 들어가는 트레이딩 관점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우선주가 이렇게 간다라는 건 시장이 그만큼 먹거리 종목군들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쉬움이 그렇네요. 많은데요. 네. 근데 도대체 우선주 이제 와서 뜬금없이 또다시 배당의 계절도 아니고 중간 배당 가려면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나무르 멘토 왜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사가지고 수익 낼 종목이 없는 거예요. 아하, 심심하니까 네, 이쪽 한번 당겨볼까 저쪽 한번 당겨볼까 결국 순환매인데요. 결국 이제 타이틀을 잡자면 뭐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재료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배당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제 주식의 배당이 일반 주식들도 한 4,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선주 배당 한 3.5%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핑계거리밖에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우선주를 좀 많이 샀어요.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다 팔고 나면 결국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배당이라는 안전판 위에 세우겠다고 아하. 좀 산 것을 우리는 외국인이 사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달려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과 무관한 우선주 정말 많거든요. 건설주 우선주 같은 경우 대부분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작은 종목의 건설 우선주들 그 다음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우선주 B가 발행돼 갖고 오늘 상장되면서 급등가는 양상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건 조금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뭐 신형 우선주 2우비, 3우비 같은 경우는 배당이 이전이 되어서 작년에 배당을 받지 못했으면 올해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주가가 본주보다 훨씬 더 높은 우선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기초자산, 즉 그 본주에 대비해서 우선주의 펀더멘탈의 매력이 없다면 그런 종목들은요 철저히 배제시키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네. 그럼 정재훈 멘토 사실 우선주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사실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눌림목도 얼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우선주들이 랠리를 시작합니다. 우리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별로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 일단 불확실성이 큰 그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별 섹터 종목군들 아니면 우선주들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좀 너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선주 거래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접근은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 질문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주 가려면요 원래 종목들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보통주들이 먼저 상승을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우선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우선주가 과도하게 좀 높아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실적을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투자는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이 두 분이 명쾌하게 답을 좀 주셨습니다. 묻지 마, 따지지도 마, 무조건 우선주니까 같이 간다 종목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네. 같은 업종에서 갈 수 있는 트렌드를 따라간다던가 또는 그 종목 본주 대비해서 괴리율이 많이 차이가 나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종목으로만 집중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제가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쪽으로 만약에 우선주로 꼭 편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재현 멘토 어떤 종목 우선주 편입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편입하겠습니다. 제일 삼성전자 안전빵. 우선주? 네. 빵빵한 안전한 거?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나오는 멘토는요? SOL 우선주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SOL 우선주요? 네. 뭔가 왜 좀 SO일이죠? 원래 SOL이라는 기업이 이제 배당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네네. 하나라는데 지난 10년간 이 배당 수익률이요. SOL만 하더라도 한 6.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주 1% 더 받는 다음에 7%대가 넘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본다면 SOL이 현재 뭐 56,500원 정도 가격인데요. 지금 1년 내도록 같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라면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한 중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OL 우선주 꽤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삼성전자 우선주와 그리고 또다시 SOL 이죠. SOL 우선주를 편입한다 그러는데요. 저는 만약에 편입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대신증권 우선주 하겠습니다. 왜요? 배당 제일 많이 주거든요. 아, 진짜요? 작년에도 배당 쏠쏠이 받았습니다. 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래요. 네. 밑도 끝도 없이 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압박되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상당히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됩니다. 네. 우선주의 또 다른 이상 과열 현상의 급등 현상에서 저희는 또 거래량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슈앤토크 여기서 주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짚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숙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답답한 마음 죽겠는 거는요. 죽겠죠? 수술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슨 일이 있다면서요, 선 씨? 그러니까요. 증권가의 이 뒷담화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또 오늘은 도대체 무슨 뒷담화 뒷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죠?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 비관론이 다시금 고개 드는 시즌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쇼크를 일으키면서 국내 증시를 어지럽게 했죠. 헌데 한국과 미국 등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모조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사라지면서 올여름 태풍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아니 여름만 되면 사실 모두가 다 흥분을 하고 즐겁고 우울했던 기분도 즐거워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썸머랠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커녕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폭풍 아니 온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무슨 전 세계 글로벌 시즌 우리나라 증시도 우상향 쪽으로 해서 바로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돌다리도 순차적으로 짚어가면서 우상향 가기를 바랬던 건데 제대로 가지 못하는 줄줄이 하향 조정. 솔직히 기분 나쁜데요? 나오는 또 오늘 이 소식 접어지면 어떠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 떨어지고 나면 내가 맞췄다. 올라가면 내가 맞췄다. 그러니까요. 뭐 2,000포인트 올라갔을 때는요. 3,000포인트가 코앞이다. 그리고 2,000포인트에서 1,800 내려오면은요. 500이 코앞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는 주가 전망을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항상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내일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또는 이달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 그 친구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번 달 주가는 1,000에서 3,000포인트 안에 있다. 항상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즉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거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진다.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아도 그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러한 비관론 자체가 이미 증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점쟁이처럼 몇 포인트 간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그쵸. 경제 성장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제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하나의 사실과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가 몸이 좀 회복이 되면서 네. 지난 주말에는 이제 명동을 좀 잠깐 나갔었어요. 네. 명동에 나갔는데 어떤가요? 경제가 과연 성장이 되고 있는지 조금은 우리 서민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모습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니까 그닥 그렇게 활발한 모습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예. 어. 외국인들도 별로 없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와서 하향 조정치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굳이 이것이 우리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정재현 멘토, 이 하향 조정치에서 핵심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짚어주시죠. 어떤 걸 네. 우려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경제 지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 이미 좀 선반영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나왔던 얘기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3%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엇갈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리 인하라 부분들이나 아니면 추경 편성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 때는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공포지수, 미국의 공포지수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VIX 차트죠? 예, 일단 공포지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작년 고점권역을 일단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투자 심리, 즉 전문가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지금 현재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관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의 양적 완화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그 조기 종료 직전 수준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끝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축소를 할까 이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그 자리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과연 지금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어느 부분들인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은 9월 이후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 이상을 하반기 9월 이후에나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네. 여기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아닙니다. 일단은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9월 이후에나 발생되는 거고요.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적어도 2014년도 2분기는 넘어가서야 일단 할 수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직 그렇기 많이 때문에 남았네요.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되나요? 자라보고 놀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계속 위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사실 아까 그래도 정재현 멘토가 정확히 짚어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경기 선행지수들의 흐름을 먼저 보고 나서 네. 돌아가는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꼭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망치도 우울해 죽겠는데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또 우울하게 있으셨다면서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뭐예요, 뭐? 외국인의 매도세 출에는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네. 헌데 기관마저 코스닥을 팔아치우면서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답니다. 흑흑. 앞에서 뒷담화할 때요, 음악 없이 우리 혜선 씨 음성만 나갔을 때 별로였거든요. 네. 음악 들어가니까 살아나네요. 괜찮나요? 네, 그래요. 근데 뉴스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네. 너무 무거운 뉴스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나무르 멘토.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제 진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뱅가드 물량도 진정된다는 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매도하는 것은 아까 동일하게 거래소 매도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는
기관이 왜 매도하느냐인데,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신흥공업국에서 매도를 하는 이유는 보다 안전한 자산인 미국, 그 선진지수로 가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인 부분이거든요. 즉, 기관의 입장에서도 지금 거래소 측면에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형주의 이제 저평가 매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나타난다면 항상 중소형주보다는 지수 시장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을 팔아서 대기 자금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리스크 큰 중소형주를 줄이고 대형주 물량을 좀 늘려가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다. 따라서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중소형주가 빠지고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나무르멘토가 지금 대형주 쪽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짚어줬으면요. 그러면 코스닥, 사실 요즘 정재훈 멘토 상당히 네. 위축되거든요. 네. 예, 코스닥 시장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욕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하시면 안 됩니다. 누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3년도 들어서면서의 수급 현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 많이 사놓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9,6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00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연기금 쪽에서 3,700억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하게 된다면 약 최저점 부분인 496포인트대부터 590포인트대까지 일단은 그 상승을 해놓고 있는데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다 손실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반격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격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코스닥에서 결국 일관적인 주장을 피고 계세요.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한쪽 마음만 무거우면 좋겠는데 두 쪽 마음 다 무거워요. 증시 그러니까요. 뒷담화의 내용이 너무 무거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요. 대형주 쪽이 지수를 갈 때 먼저 조금은 빨리 갈 것이다 라는 나무르 멘토의 의견, 그리고 정재훈 멘토는 코스닥이 좀 욕이 나올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종목 장세를 갈 것이다 라는 증시 뒷담화 정리까지 했으니까 꼭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우울해하시면 안 되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차근히 짜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요, 아무리 위축되고 답답하고 모두가 다 긍정적일 땐 좋겠지만 네. 이렇게 부정적이고 위축된 속에서요, 흙 속에 진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요. 분명하게 이 종목군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할인의 기회일 수도 있겠고요. 너무 고가에서 눌려있는 부분에 이제부터 모아가야 할 종목도 있거든요. 그쵸. 과연 이 종목군들 반드시 존재하겠죠, 혜선 씨? 당근이죠. 이 멘토분들과 시청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실까요? 나무노 멘토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3가지나 있네요. SK하이닉스와 신도리코, 그리고 SBS입니다. 요거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맞서는 정재훈 멘토, 오로라, 오호라, 만화 속 캐릭터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부터 이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이 보니까요. 네. 내일장 승천주의 뭔가 포트 편입 시도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바뀐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3대1 싸움인데? 그러니까요. 정재훈 멘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한 종목으로 다 승부를 내기 때문에 걱정 네.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내일장 승천주 포트 편입에 있는 종목을 좀 보니까요. 나무노 멘토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정재훈 멘토는 아무래도 종목, 나는 시장과 상관없이 종목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의 오로라부터 시작해볼까요? 어허라. 예, 오로라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좀 제가 관심 있게 좀 봐왔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빛나네요. 예, 상당히 네.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좀 눌려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차트를 좀 보면, 아니, 그 화면을 좀 보면서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캐릭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동을 보게 된다면 네.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세계 캐릭터 시장의 규모를 좀 보게 된다면 2012년 때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지속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네. 중심에 일단 오로라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와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국내 캐릭터에 대한 비중들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해 놓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대한 캐릭터가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하. 즉 국내 캐릭터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캐릭터 사업의 수출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놓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오로라라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로라는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은 받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네. 유럽이나 북미 시장 쪽에 먼저 진출을 해서 그쪽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큰 폭으로 파이를 좀 키워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급증이 나왔던 부분들은 북미 시장에 대한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마찬가지로 캐릭터 사업에 대한 수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북미 시장 쪽과 중국 쪽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시장입니다. 약 23% 가까이 수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중국 시장 오로라가 선진 시장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중국 시장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로라가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이지만 네. 해외로 진출했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네네. 소위 말해서 CEO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신규로 이 대표이사 좀 선임을 했었는데요. 최영일 효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그런 얘기냐면 효과가 월트 디즈니에 대한 한국 지사의 담당 대표이사로 좀 있었었는데요.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업을 4년 만에 자산 4천억, 순이익 3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린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사업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재훈 멘토. 네. 사심 있는 추천 아닙니까? 사심 있는 추천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이 오로라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런 그 정부 수혜라고 좀 아니요.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네. 쌍둥이 아버님이라서 추천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가장 왜냐하면 밀고 있는 캐릭터. 지금 현재 제 애들은 이미 이제 뛰어넘을 나이가 됐거든요. 아, 다른 한 그래요? 단계로 진보될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네. 애들 나이가. 네. 근데 이때 아마도 이 애기들을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라면은 뭐 뽀로로라든가 뭐 뽀로로. 유아 친구들 네. 뭐 이런 캐릭터들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랑스럽죠. 네. 그런 부분들만 좀 보더라도 상당히 오로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재훈 멘토 냉정하게 보면요. 최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우상향했던 건 좋습니다. 오늘 네. 5% 이상 올라간 것도 좋은데요. 사실 장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5% 올라간 저 추격 매수 따라잡는 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하방 많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렸습니다. 13,7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거의 뭐 7,000원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거의 50%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게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냐 아니면 2분기와 3분기 향후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라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관심 갖고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이 가격에 편입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을 좀 먼저 보시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투신 쪽, 즉 기관 쪽에서 일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4월 하순경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네. 가격 조정을 버틴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진 이후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정을 받을 땐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 종가가 9,1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9,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9,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내에 좀 적용이 되는데요. 9,300원 이상으로는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키세요. 9,3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 2차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9,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5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좀 여유있게 좀 잡았는데요. 일단 8,300원을 좀 잡았습니다. 8,300원을 잡았는데 여기에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제 비중을 15%를 편입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늘릴 그럴 예정으로 지금 포트를 구성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지금 보니까 일단은 1차 비중 15% 추가 이탈 같은 발생될 경우에 손절가 이탈 없다라면 네.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태우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재훈 멘토의 오로라 잘 들어봤고요. 그럼 나오는 멘토 상당히 공격적인 포트 편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어떤 거 SBS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우선 저의 추천 종목이 오늘 SK 하이닉스, 신도리코, SBSL이 나갔는데요. 네. 자, 이때까지 지난번 이제 주식 승천 시즌 1에는 이제 종목을 5종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천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일정한 금액이 포트폴리오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5천만 원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맞는 포트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얼마까지 키울 것이냐, 한 1억까지는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은 아직도 가격 매력이 굉장히 좀 좋고요. 투자 금액에도 적정한 포트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끄집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천주 5종목 중에서 이미 급등한 LG U+를 빼고요. GKL도 빼고 아직까지 이제 가지 못했고 지금 새로 매수를 해도 전혀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 위주로 내일장 지금 장세 같으면 전체 투자 금액에서 한 60% 현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사보는 거 네.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추천 종목들을 그대로 시즌2에서도 신규 편입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네. 포트폴리오 5천만 원 금방 되시는 분들은 저희의 포트폴리오 잘 따라오시면 좋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래도 나무는 멘토 네. 하나하나 한 종목씩 포인트라든가 조금씩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입니다. D램 산업에서 지금 과점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D램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마 감자되기 전 경영 정상화된 이후에 외국인의 지분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모아왔다는 점, 네.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내일 SK 하이닉스는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 적정하게 오늘 방송 나오는 줄 알고 조정을 딱 보이더라고요. 네, 기분 좋게 내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전고점까지 다가가기 전에 부근 35,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잡겠습니다. 손절가 29,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20%로 5분할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밴드 권역을 노려보자. 즉 내일 가격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3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신도리코입니다. 예, 이번 장세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하방 연일성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물량이 좀 작은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진입 장벽이 높다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나 프린터 다품종 소량 생산 이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제조업 기술이 OEM을 넘어서서 ODM으로 발전된 상태에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점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사업성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리코 계속 내일자 역시 시초가 공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요 8만 원으로 정고점을 넘기고 신고가를 향하는 지점으로 잡을 것이고요. 손절가는 66,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손절가 66,000원 하회한다면 손절할 예정이고요. 역시 투자 비중은 20%입니다. 투자 금액이 아주 크다면 비중이 좀 작겠지만 현재는 기억하시되 5천만 원 투자 비중이 기준 포트폴리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BS입니다. 예. 잘 나가던데요. 서울경제 TV 같았으면 주가가 100만 원 넘을 건데 그렇죠. SBS 좀 부족하죠. 조금 그렇죠. 딸리는 많이 딸리죠, 방송사이긴 많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돈만 벌면 됩니다. 주식 사서요. 자, 현재 SBS 계속해서 광고 시장 위축되어 있는 부분에서 좋은 실적 내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 3, 4분기 드라마 아주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드라마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재판권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을 받아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BS 1, 4분기 마이너스 73억의 영업이익이었거든요. 네. 2, 4분기 200억대로 확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허.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서 네네.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역시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로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수가 잡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2,000원. 역시 신고가가 들어서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살짝 넘기는 부분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000원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역시 20% 비중이니까 비중 잘 고려해서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실세 없이 나무누멘트의 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세 종목을 모두 다 편입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가 누굽니까? 친절한 주식승전 10시 시즌2입니다. 2.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내일장 승천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재훈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오로라 종목 가지고 나오셨고요. 내일 9,300원 부근에서 편입 시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되고요. 목표가 9,800원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무누 멘토입니다. 총 3종목 시초가의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SK하이닉스는 목표가 35,000원이고요. 신도리코 8만원, SBS는 5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호호, 정신없습니다. 와,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일장 승천도 확인해봤으니까 집중적으로 또다시 확인해봐야 될 게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렇죠.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채널 분명히 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정. 저희 시즌2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실 수 있게끔 본격적으로 시즌2에서는 가상계좌 운영하는 진행 방식을 운영합니다. 네. 3천만원 계좌, 5천만원 계좌, 1억원 계좌를 가지고 총 세 분야에 걸쳐서 가상계좌 운영이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자신의 자산에 맞게 매매하시면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주식 승천 시즌2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각 계좌에 맞게 비중 조절도 있으니까요. 매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화면부터 보실까요? 검색창에 씀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씀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그럼 3천만 원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정대희 멘토가 가지고 오신 삼성 SDI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하는데요. 요즘 2차전지 이슈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 13만 6,500원에 목표가 14만 5천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로라 오늘 출연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상승 추세가 나온 이 종목 느낌 좋습니다. 매수가 9,300원에 목표가 9,8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진양화학. 네, 오늘장 거래량에 동반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목표가 2,300원에 비중은 3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멘토가 기아차 신규 편입을 시도합니다. 이번 달 출시한 UK5의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부진한 자동차주에 한 줄기 빛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매수가는 57,000원, 목표가는 6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승천주 소개해주신 나무누 멘토는요, 새 종목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시초가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도리코입니다. 글로벌 진출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해봅니다. 매수가도 역시 시초가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마지막 종목이죠. SBS입니다. 요즘 SBS 드라마가 참 재미있죠. SBS도 역시 내일 시초가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양순모 멘토의 제1콘텐츠입니다. 매수가 4,600원 그리고 목표가 5,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멘토들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한 멘토의 삼성전자입니다. 네, 국내 시장의 핵심 포인트 종목이죠. 최근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일장부터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봅니다. 매수가 136만 6천 원에 목표가는 단기 설정으로 14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열 멘토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주식 승천에서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계시는데요. 네, 이효열 멘토의 삼성중공업 매수가 34,500원에 목표가는 39,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혜선 씨. 네, 저 눈썹 안 날라갔나요? 네, 안 날라갔는데, 네. 아니, 잠깐만요. 좀 심호흡 좀 하는데, 네. 아, 언제 저기 갔다 오신 거예요? 굉장히 멀었는데요. 제가 네. 또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얼른 냉큼 갔다 왔죠. 그래요. 전 조금 짧아요. 네, 근데요. 알고 있습니다. 혜선 씨 덕분에 안방마님이 오니까요. 제가 호흡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조금 여유로운 것 같아요. 시즌1 때 이거 끝나면요. 저도 해볼 거랬거든요. 오면서 좀 다듬으시고요. 힘듭니다. 네, 그래요. 혜선 씨 덕분에 저희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적을 수 있는 시간까지 느긋하게 잘 볼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요. 저희 주식 승천 시즌2에서 새롭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리그 자체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가상계좌 진행이다 보니까요.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멘토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자라고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있으니까요. 잘 적어두셨죠? 내일 꼭 여러분들도 멘토분들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긍정으로 편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지금 샘플러스 검색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승천주 지금까지 살펴봤죠. 네. 그러면 이 승천주가 안정적으로 포트에 들어와야겠죠, 혜선 씨? 그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장 전략,
상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알아봐야죠. 그래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요, 여러분.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저희 시즌2가 또 야심한 밤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혜선 씨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상당히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막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하면서 흐름이 네.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건님, 잘 지냈죠? 오래간만에 봤는데 반갑으신가요? 아니면 혜선 씨만 반갑나요? 둘 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막 출발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FOMC 회의 부분에 대한 립 서비스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모습과 그리고 수급의 특징들이 있다라면 살펴주시죠. 네, 그럼 이제 금일 뉴욕 쪽은 이제 FOMC 회의 결과 기대감과 그리고 장 시작 전 발표된 경제지표의 좋은 결과로 인해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뉴욕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발표되면서 증시의 상승 출발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금일 시장은 18일, 19일 열리게 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19일 성명서 발표 전까지는 단순히 심리적인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큰 방향성 대신은 제한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이번 주는 펀더멘털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내일 발표 예정인 독일의 경기 지표와 미국에서의 건설 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이제 FOMC 성명서가 발표되고 유럽에서는 소매와 제조업 지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심리적 요소와 더불어서 펀더멘털도 잘 챙기시면서 시장을 체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네요, 연건님. 네. 맞습니다. 펀더멘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크로적인 경제지표가 오늘 긍정적으로 화답된 건 좋지만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 증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유럽 쪽은 이제 지난주 후반에 나타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금일은 지금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장 시작부터 소폭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텔레콤 기업들의 지금 인수합병 소식이 지금 점점 들려오면서 텔레콤 업종들이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유로화는 지금 최근 3주간 보여진 강세를 좀 뒤로하면서 달러와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 현재 1.335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발 부분의 긍정이 또다시 통신주 쪽에서 화답이 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인 것이 좀 체크되는 것 같아요. FOMC 계속 이런 결과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부음이 되면서 FOMC 성명서 그리고 매크로적인 지표들 유럽과 미국이 폭등이 좀 가면서 우리한테도 화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근데 이거 사실은 좀 보기 싫거든요, 연구원님. 주간 증시에도 하루 종일 지겨웠었고 지루한 장세 막판에 또다시 한번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되면서 눌림 부분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야간 시장도 지금 막 출발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인지 수급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는 지금 유럽과 미국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지금 미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는 FOMC 성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거래가 예상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간 20일 새벽에 나오는 성명서에서 어떠한 언급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움직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동향은 개인에서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소폭의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간과 야간에서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고집스러운 매수세를 메고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대로 좀 우상향 쪽으로 가져가는 수급이 부재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야간 선물 쪽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강한 상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장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시 심도 깊은 얘기 나눠봐야겠죠? 먼저 나무는 멘토, 내일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일단 미국의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상황이 좋고요. 네. 그래서 우선 심리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분명히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떨어질 때 종목들은 다 같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 반등은 결코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종목을 압축하는 겁니다.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10개 내로, 7개 내로 압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 압축해서, 진짜 좋은 종목만 골라내야 된다. 이렇게 네.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의 옵션 동향입니다. 선물에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주식의 매도가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옵션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풋옵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 거래가 좀 과감하게 일어난다면 네. 곧 이는 지수의 반등이 좀 빠르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분명히 반등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래도 어느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불안하시면은요, 목요일날 제가 장중 무방하거든요. 목요일이라도 꼭 오셔가지고 저의 어떤 조언을 많이 참고하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나무누 멘토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하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자라는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옵션 시장 잘 봐야 된다. 콜옵션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 거 분명히 긍정의 시그널 먼저 파악해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정재현 멘토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예, 일단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단 굳이 따라서 매도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종목에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파생 쪽을 일단 나무누 멘토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수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한다면 네. 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도 정확히 명분을 줬습니다. 나무누 멘토 의견과 같은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정재훈 멘토가 좀 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네. 함부로 매도하지 말아라. 나의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종목, 트렌드가 있는 종목은 집중하자. 종목의 압축이 필요할 시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밤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멘토분들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재훈 멘토, 나무누 멘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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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네. 혜선 씨, 저도 오래간만에 저희 시즌2로 복귀를 했어요. 네. 그러던데요. 이 나무누 멘토와 그리고 정재훈 멘토를 만나 뵙고 나니까요. 조금 이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지면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요. 근데 혜선 씨, 네. 오늘 첫 방송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로 머리를 올리는 방송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느꼈어요? 저 오늘 첫 번째로 나머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나머지 꼭 공부 남으세요. 시켜주셔야 되고요. 정말 1시간 반이 굉장히 아쉽고 떨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승천 2 저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보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 주식승천 시즌2 멤버들 우리 모두 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마치기 전에 전해주실 내용이 있다면서요. 공지사항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오늘 함께하신 정재훈 멘토가요.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방송이 끝나고 바로 11시 30분부터고요. plus.centv.co.kr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대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혜선 씨는 거기 공개 무료 방송 가셔갖고 네네네. 공부하지 마시고 네네. 늦게 나가서 야간 자율학습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주식승천 10시 시즌2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